네, 시사 토크쇼 시사 적중 윤미향 국회의원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강 박사님, 윤미향 국회의원님이십니다. 네, 네. 네, 우리 그 전에 이용수 할머니가 외교부에서 2015년도 일본과 위안부 합의했던 내용 미리 윤 의원은 알고 있었다. 본인한테 설명 안 했다. 이 얘기였었잖아요. 이게 논쟁이 많이 됐었는데 그 면담 기록을 시민단체가 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왕 단체 이름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정보 공개 요청을 이제 그 단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 단체 이름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줄여서 한변이라고 한변이라고 하죠. 하죠. 변호사들 모임이구만요. 약간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 모임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했는데 외교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라는 과정에서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상임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면담한 기록을 비공개 조치하기로 했는데 이유는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한변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분들은 한변은 윤 의원의 의견이 위안부 합의에 반영됐는지,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이제 무시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향후에 행정 소송을 통해서 다시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외교부 입장이 왜 공개를 거부했을까요? 박사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외교부의 설명 논리가 수긍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사실 이게 상대가 있는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 과정에 이런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다 공개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관련 그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 측이나 그 공개가 되나 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의 뜻은 그런 대일 관계 어떤 훼손이나 이런 거를 바래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뭔가 사실관계가 좀 그 근거를 가지고 좀 확인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이죠. 어느 쪽을 편을 들든지 상관없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논리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는 그 실제 본의와 상관없이 마치 이 사건이 이 상황이 이런 외교부 자료를 통해서 적어도 제기됐던 의혹 중에 한두 가지 건이 그 사실관계가 이렇게 확인되는 거를 좀 두려워한 거 아니냐, 싫어한 거 아니냐, 거부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오해를 낳고 있거든요. 충분히 오해를 할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일부 국민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한일 관계 물론 풀어줘야 되고 좋아져야 되겠지만 이거와 둘러싼 한일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 윤미향 의원의 의견이 무슨 외교적으로 큰 결정을 내릴 만한 어떤 변수가 될 만한 발언은 아니었을 텐데 그걸 굳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죠. 그럴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니까 자꾸 그런 의혹만 갖는 거죠. 적어도 대일 문제, 그 위안부 문제나 정신대 문제, 그다음에 한일 징용공 문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정대협이나 정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은 거의 최종 수비수 같은 역할이에요. 거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골대까지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만난 것 정도다라고 넘어가기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과 관련된 상황이 공개됐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좀 저하는 면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이런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어떤 그 사실관계 규명에 그 힘을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 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외교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사실 외교부 입장이 이런데 이거 받아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소송은 소송대로 해볼 문제고요. 어차피 현재 시점에서 이게 공개가 안 되는 거지 언젠가는 공개가 될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문제지 영원히 비밀을 할 수는 없어요. 아니 아까 우리 2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안 된다는데 바로 또 공무원이 내주면 안 되니까 아니되옵니다 하다가 이렇게 결국 나중에 내주려고 하는 건지. 기밀 해제 기간도 있기 때문에 뭐 네. 늦어도 30년 뒤에는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예. 공개됐을 때 나올 파장이 표면적으로 밝힌 대로 대일 관계 훼손이라든지 외교 관계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많이 아닌 다른 게 있을까봐 사실은 네. 우려한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그런 뭐 그 관료들이 그런 것들을 다 고려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거고 아마 그 여성가족부 문제도 그런 점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좀 우리가 여가부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줘 보시죠. 아니 여가부 상황은 하여간에 그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그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뭔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저 여성가족부가 이제 시민 단체에 대한 이제 그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뭐 여성 인권이라든지 위안부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그 이제 정대협에도 그 보조금이 이제 지원금이 나갔는데 그 당시에 여가부에서 이런 것들을 그 지급하는 거에 이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 혹시 그 수혜 대상자인 정대협 관계자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뭐 의심을 가지고 뭐 위원 명단을 내달라 그랬던 거죠. 그거를 못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된 바로는 적어도 그 특정 연도에는 아마 17년인 거로 아마 말이 나오고 있던데 그 당시 그 심의위원 속에 당시 그 정대협 사무총장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게 하면 곽상도 의원식 논리로 하자면은 본인 단체가 받을 지원금을 본인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해서 지급을 결정해 준 셈이 되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공정하거나 투명 객관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거고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말 나오는 거고 그런 점에서 오늘 아침 뭐 신문을 보니까 뭐 신문이 되죠. 뭐 중앙일보의 어떤 그 칼럼을 보니까 그 윤미향 의원과 현 여성가족부 장관의 그 긴 그 관련 관계 인연에 대한 칼럼도 있던데 그러저러한 것들이 다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료들이 국가와 민족,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그 인간관계에 의해서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혹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 또 어제는 실제로 곽상도 의원실에 우리 저 이종욱 여성가족부 장관이 뭔가를 보고하러 설명하러 온다고 그랬다가 기자들이 많으니까 안 오는 것처럼 해서 잠깐 다른 데에 이렇게 몸을 피하고 있다가 기자들이 사라진 뒤에 뒤늦게 나타났고 뭐 이런 식의 해프닝 일국의 장관이고 국무위원인데 그 행동을 어떻게 이렇게 그런 거는 사실은 좀 뭐 이렇게 뭐라고 평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개인으로 보면은 뭐 이 하나의 개인은 되게 자꾸 약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일국의 그 국가의 공적인 위치가 있는 분이라면 그 말과 처신에 있어가지고 다른 무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죠. 근데 그런저런 것들이 지금 쓸데없는 오해를 자꾸 사는 거고 국민으로 하여금 다른 의심을 또 자꾸 만들어내니까 이게 뭔가 좀 명쾌하지가 않아요. 아니 이게 왜 자꾸 윤미향 의원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왜들? 윤미향 의원이라기보다는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사람, 세력, 윤미향 의원 뒤에 있는 사람, 세력 그 눈치를 보는 거겠죠. 그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저 외교부 여성가족부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가 굳이 한 말씀은 더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일본 아베 정권이 오래되면서 그 과거의 일본은 관료 국가라 그랬어요. 관료들이 다 했어. 일본은 심지어 장관은 물론이고 차관 중에 한 명도 정치인이 왔어요. 그래서 초선 재선 의원들은 차관을 해. 그다음에 중진이 되면 장관을 하거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부서의 업무는 사무차관이 다 하는 거예요. 공무원 출신의 차관이 다 해. 그냥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정무직이고 약간 그 정치적인 거 대외적인 거 이런 거를 주로 해요. 많이 해요. 근데 아베 정권에 들어선 뒤로 이제 이 정치권에서 온 장관들이 너무 틀어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하는 말로 알아서 기는 거예요. 이거를 일본 말로 하면 손타쿠라고 그러잖아. 손타쿠. 한자로 하면 촌탁인데 그걸 일본 말로 하면은 손타쿠로 발음이 되는데 시키지 않아도 우리 총리께서는 이거를 원하실 거야라고 이렇게 알아서 기거나 우리 윗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분위기만 풍겨도 알아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알아서 서류도 만들고 근거도 만들어 놓고 알아서 서류도 없애고
근거도 폐기하고 이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흔히 뭐 관료들은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 그러는데 이 영혼이 없어도 너무 많이 이제 거의 영혼이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식의 일본의 손타쿠 문화가 대한민국 관료 사회까지 오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네. 알아서 기거나 예. 알아서 기거나 아니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이 특정 정치 세력과 아무리 여당이라도 한패가 돼가지고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한패인 것처럼 행동하는 식의 이게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관료는 좀 관료다워야 되고 군인은 예. 좀 군인다워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되고 이럴 때 국가가 제대로 쓴다는 얘기를 플라톤도 했고 우리가 말하는 공화주의의 기본 원칙이 권력을 쥔 주체들끼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특정 쪽으로 권력이 너무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게 공화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네. 산권 분리도 그래 나온 거고 그래서 정치인과 관료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다른 의견을 내는 건 맞다 이거지. 여기서 얘기한다고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그게 관료의 심부름꾼이지. 그렇죠. 옛날에 관료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자부심이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 정치권에서 자기만 불러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이 푸들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거 아닌지. 외교부 여성가족부 관료 여러분, 네,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주역이 되십시오. 작아지지 마시고. 네, 첫 번째 코너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대북전단, 뭐 지금 하여튼 정부가 북한의 그 어떤 그 살벌한 분위기, 그 요걸 좀 돌려보려고 나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전단을 많이 보냈던 두 개의 단체를 법인도 해산하고 고발하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정부는 여러 비판과 논란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교류협력법상 미승인 반출로 보고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교류협력법 2조 2항을 뭐 위반했다고 그러는 건데 그동안은 이 문제 없다고 그랬거든요. 대북전단 날리는 행위가 불특정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래서 규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와서 하면 이거는 좀 너무 맞지 않는 처사 아니냐 이런 뭐 지적은 그냥 쉽게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 원론적으로 보면은 네네. 현행 법규로는 그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거나 무슨 뭐 어떤 물자를 그 몰래 보내는 게 네.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한테나 때문에 없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하여간에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저 통일부가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가 네.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네. 뭔 일이 있었을까? 뭔 일이 있었겠죠. 뭐 이렇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거나 예. 누가 찾아와서 예. 했거나 이게 저 어떤 분의 뜻이라고 뭐가 전달이 됐거나 뭐 그랬을 예. 수는 있지요. 예?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죠.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확 바뀌었어. 현행법으로 처벌이 안 된다 그러다가 지금 법들을 다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는 법이라는 게 공유수변 관리법, 그다음에 저 무슨 남북교류 기본법 뭐 해서 억지로 찾아내고 있는 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도 뭔가 군색한 거야. 야 이렇게까지 해서 그걸 해야 되나? 원래는 그 처벌 조항이 없고 이 막을 규정이 없으니까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같은 거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상임위 법사위원장 건 때문에 지금 뭐 국회가 정식으로 상임위도 구성이 안 되고 하니까 법안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오늘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오늘 뭐 상임위 구성이 합의가 되든 아니면 뭐 여당에서 밀어붙이든 해가지고 한다 치더라도 네. 뭐 입법 예고하고 뭐 하면은 뭐 최소한 몇 주에서 뭐 한두 달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또 이 어르신들한테 또 어르신들이 노여할 거 아니야 또. 그러면. 또 이게 팍 지금 날뛰고 있는데 이 팔로 뛰시는 분들이 또 저 어떡할까봐 그 심기 건드릴까봐 지금 그렇죠. 저러고 계시는 거니까 현행법으로 해봐라 하는 건데 그건 누가 봐도 좀 군색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아 뭐 이렇게까지 해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거 발표하는 관료들도 참 속이 그럴 것 같긴 해요. 제정신이면. 이런 상황에서 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재미난 또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이제 송영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거라고 그러는데요. 2010년부터 최근까지 2천만 장에 가까운 대북 전단이 뿌려졌고요.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하거나 안전 조치를 실시한 것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건인데 그중 11건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가 지금보다 더 심하게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살펴하지 못하도록. 이때는 법은 없었거든요. 법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부가 얘기하는 항공안전법, 해양폐기물관리법 이런 거에 한 건 아니고요. 조치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사님 말씀하신 대로 설득력이 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막을 수는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앞서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치안적 예. 관점에서 네, 경찰의 관점에서 치안 불안 요소가 되거나 네. 아니면 뭐 꼭 그건 군이 할 거는 아니지만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싶으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경찰에 부여된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자제를 하거나 막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도 벌어졌다는데 주민들이 그 이런 거를 전단이나 뭐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 관련 단체원들을 주민들이 막는 거를 경찰이 이렇게 그 상황 자체를 관리하는 식으로 하는 수도 있고 충분히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지 않아도 네. 실질적인 그 차단 효과는 발휘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그 실질적인 전단 살포를 막거나 이거가 목적이 아니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김여정이나 김정은한테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 니들 내 마음 알지? 네. 이거라서 국민들이 그것까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 얘기는 제가 보기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 막을 수 있고 사실은 남북 관계에서 이 전단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단 자체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북한이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동요되는 게 전단과 USB 몇 개로 다 될 것 같으면 사실은 더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미 아닌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상황에서 굳이 전단을 가지고 문제 삼았을 때는 전단이 핵심이 아닌 거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 못 본 척 갖고 자꾸 전단에만 그게 집중하는 게 과연 이 현실적이고 아주 영리한 대응 자세인지는 좀 의문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는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하고도 상관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를 지금 북한이 자꾸 얘기하는 건데 우리 정부만 못 들은 척하고 지금 있다는 거 아니야. 네. 그걸 밝히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뭘 달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이럴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우리가 정부가 지금 국민들한테 호구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니네 분위기 맞춰주니까 이제 그만 수가지 부려라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해가면서 이제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네.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네. 해보려고 하시겠죠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밝힐 수 없을 거예요. 밝히면 큰일 나. 네. 그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걱정은 됩니다. 지금 우리 전단을 가장 많이 보냈던 단체죠. 잠깐만 자유 북한 운동 연합. 지금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2월 25일 대규모로 살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부분이 또 북한은 또 떠든 게 있기 때문에 또 가만히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접경 지역 주민들 또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이때는 잘 슬기롭게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런 걱정은 돼요. 슬기롭게 될지 좀 시끄럽게 될지는 모르지만 맞겠죠. 그게 넘어가지는 못하게 할 거고 막는 과정에서 그게 국내 정치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게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북한이 그걸 빌미해 가지고 뭔가 액션을 들어가게 되면 그게 가지고 이제 남북 관계 문제도 있을 거고 그 역시도 또 다른 차원의 이제 국내 정치에 이제 파급이 되겠죠. 이제 이게 지금 결국은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특히 이 대한민국 남한을 속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좀 꼬이는 건데 참.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렇죠. 자, 너무 궁색하게 국민들한테 보이지 마시고 차라리 있는 대로 그냥 딱 내놓고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을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드렸던 이런 제목도 사실 이게 너무 궁색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박사님 말씀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정부가 좀 더 대놓고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내놓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중에 떠도는 그런 소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소문의 어떤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뭐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것도 정부도 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어찌됐건 그런 차원이든 저런 차원이든 정부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주권 국가의 정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국제법상으로 하면은 그 다른 나라 아니에요. 네.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이나 우리 뭐 국민 정서로 보면은 뭐 북한도 우리 땅이고 뭐 같은 민족이니까 언젠가 통일을 해야 된다 하지만 엄연히 별개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된 국제법상으로 별개의 국가인데 네. 별개의 국가가 우리 내정에 대해서 더군다나 현재는 우리 국민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요구하고 하라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넘어가는 게 과연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고 정의로운 자세인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일본에서 막 우리 욕하는 일본 사람들을 막 뭐라고 비난할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일본 사람 대놓고서 저놈들의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뭐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그건 외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따지면 그런 상황이거든. 우리가 남북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면 뭐 북한이 저렇게 어지간하면 넘어가자. 또 우리 북한 쪽 입장에서 북한을 이해하자고 하는 그 내재적 관점이 우리 86세대를 포함한 특히 뭐 이 NL계를 포함한 대한민국 사회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그 내재적 관점에 대한 이 옹호 입장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고 엄연히 따지면 국제법상 그 이웃하고 있는 별개의 국가인 셈인데 거기서 우리 내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막 그 비난을 하고 처벌을 요구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처벌하겠다고 하고 처벌 근거를 만들고 이게 과연 되냐 이거죠. 일본이 만약에 우리한테 그랬어 봐요. 중국이 그랬어 봐요. 미국이 그랬어 봐요. 가만히 있을 거라고. 근데 왜 우리가 근데 뭔가가 있어서 뭐가 이렇게 꼬리 책 잡힌 것처럼 뭔가 발목 잡힌 것처럼 뭔가 이게 좀 약점이 잡힌 것처럼 저렇게 이런 얘기가 대화를 위해서 뭐 내일 모레가 6.15니까 뭐 남북의 어떤 물꼬를 어떻게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분석하는 분도 있던데 북한이 이래놓고 2, 3일 내 입장 바꿔서 대화하자고 안 해요. 제가 보기에 우리 그동안 많이 학습 효과 있었잖아요. 예. 아무리 빨리 가도 가을까지예요. 예. 아무리 빨리 가도 코로나나 끝나거나 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 정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보다 좀 당당해지기를 저희가 좀 바라면서 오늘 시사 적중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장님. 고맙습니다. 네.